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고 모든 숨소리와 마루판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증폭되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소피아와 제가 혼자 남겨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부모님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셨지만 그날 저녁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TV의 은은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며 벽을 따라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두꺼워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소피아의 존재가 평소보다 더 충만해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소파에 누워 채널을 넘기며 별다른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모컨은 제 손에서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냈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제 관심을 오래 끌지 못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그리고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제 마음은 계속 표류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밀어내려고 애썼던 것들, 논리와 이성의 층 아래 묻어두려고 애썼던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거나 적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해도 그것들은 수면 아래에서 다시 떠오를 순간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서 소피아는 베개를 잡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몸 아래로 집어넣고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해 깜박였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지만 그 찰나의 시선조차도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눈에는 읽을 수 없으면서도 애틋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고 내가 대면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벽을 넘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정막을 깨끗하게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저는 찡그린 표정처럼 보이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술을 살짝 일그러뜨렸다. 당신은 그냥 산만해 보여요. 괜찮아요. 나는 다시 말했지만 그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시트콤 재방송에 집중하는 척하며 TV를 다시 보았지만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는 백색 소음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제 귀에는 제 심장 박동의 일정한 리듬이 크고 끈질기게 두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별로요. 최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쌓이고 있었는데 우리 둘 다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사이에는 일반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뛰어넘는 묘한 친밀감과 유대감이 항상 존재했거든요. 비밀, 두려움, 꿈 등 모든 것을 공유했죠. 어쩌면 그게 문제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누군가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깨닫지 못했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피아는 소파 쿠션에 등을 기대고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손가락으로 베개천에 무늬를 그리지 않은 채 우리 사이의 침묵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거의 망설이듯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나는 눈꼬리로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물었다. 이거요. 그녀는 우리 사이에서 모호한 제스처를 취하며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 것, 단둘이. 목이 조여오고 나는 그녀의 말에 무게를 떨쳐내려고 세게 삼켰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마침내 말했다. 그냥 정상이에요. 그래도 그래요. 그녀는 가볍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는 건가요? 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대신 나는 산만함이 내 가슴을 감싸고 있는 긴장을 완화해주기를 바라며 다시 TV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피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뭐든 간에 정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순진하게 시작되었고 싸구려 영화를 보며 함께 웃는 웃음, 갑자기 터져나와 우리 사이의 공기에 머무르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제가 정확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제 곁에 있는 소피아의 존재는 제 피부를 간지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제 몸 전체에 날카롭고 부인할 수 없는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녀가 갑자기 속삭이더니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텔레비전의 웅웅거리는 소리에 섞일 뻔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흘기더니 다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 말은 우리 함께요. 이렇게요. 그녀의 손은 마치 우리 둘 다 지금까지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무형의 무언가를 포착하려는 듯 우리 사이에서 모호한 제스처를 취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한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녀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너무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서 순간적으로 제가 상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멀어져야 할까? 이게 진짜인가?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감싸며 그 순간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굴복했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더 다급해지고 강렬해졌습니다. 모든 접촉, 모든 호흡은 마치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전기처럼 느껴졌어요. 바깥 세상, 조용한 집, 희미한 TV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소피아의 피부 온기, 제 손이 살짝 떨리는 느낌, 제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리듬 등 오직 소피아뿐이었어요. 마침내 헤어졌을 때 이마가 서로 맞닿았고 호흡이 고르지 않고 무거웠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말없이 묵직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불확실성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소피아는 손가락으로 제 팔에 없는 무늬를 더듬으며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거의 경건했지만 말 속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고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피아의 눈은 저를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말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교감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지금은 안 돼요. 절대로.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방 전체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잠시 정신을 잃은 채 깨어났고 어젯밤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내 입술에 닿았던 소피아의 부드러움, 내 손의 온기, 마치 우리가 같은 전체의 두 반쪽인 것처럼 호흡이 일치했던 방식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좀처럼 보기 드물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짙은 속눈썹이 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가슴에 희미한 오르내림이 거의 최면에 걸린 듯 안정적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내가 항상 알고 있던 여동생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제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짜릿함과 두려움의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시작되기 전에 침대에서 빠져나와 우리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이 모든 것이 꿈인 척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또 다른 부분, 더 강한 부분은 움직이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하는 방식으로 저를 묶어두는 밧줄과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 소피아가 갑자기 잠에 취해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약간 몸을 움직이며 눈을 깜빡이며 내 눈을 마주쳤다. 좋은 아침, 나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담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은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우리는 그 여파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가 마침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는 듯이 탐색하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에 맺힌 매듭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일그러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식적인 척을 그만두자는 뜻이죠. 그녀의 말이 너무 단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척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 뒤에 숨어 진실을 부정의 층 아래에 묻어두는 것. 그 생각에 겁이 났지만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손을 뻗어 손가락을 제 손바닥에 대는 제스처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내면 되죠? 함께요. 그녀의 자신감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도 의심이나 후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확신이 제 마음속의 혼란을 잠시나마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단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벽 밖의 세상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맥박이 빨라질 정도로 강렬하게 제 눈을 마주치는 소피아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세상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한 우리 사이의 연결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며 우리 상황의 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소피아는 진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숨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면서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결정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저는 사랑과 비밀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는 미래, 우리가 그저 존재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상상을 하면서도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피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짜릿함과 두려움의 균형을 맞추며 외줄타기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소피아가 부드럽게 말하며 내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 봐 더 무서워요. 그녀의 솔직함이 제 의심을 잘라내고 진실만 남긴 채 저도 같은 심정이라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부모님이 돌아오신다는 신호였고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없이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무게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지만 저는 식료품 포장을 풀고 식탁을 차리고 손을 바쁘게 하고 마음이 들뜨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적인 일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은 어땠니? 엄마는 저녁 식사 중에 이마를 살짝 찌푸리면서 우리 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물어보셨던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오늘 밤은 일상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신문하듯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소피아가 무덤덤한 어조와 중립적인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잔에 손을 뻗어 거의 리허설을 한 것처럼 신중하게 한 모금을 마셨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찡그린 표정처럼 보이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무심한 척하려고 포크에 손가락을 꽉 쥐고 브로콜리 한 조각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긴장감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대답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웃음과 눈빛 교환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소피아의 무릎이 제 무릎에 닿거나 소피아의 눈이 제 눈을 잠시라도 마주칠 때마다 저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가 끝나고 부모님이 방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소피아의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엌의 냉장고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마루판이 가라앉는 소리를 제외하면 집은 조용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끌림이 너무 강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그녀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얇은 문틀을 통과해 따뜻한 포옹처럼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저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은 침대 옆 스탠드의 불빛에 의해 희미하게 밝아졌고 그녀의 얼굴에 황금빛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못 버티겠어.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뭔가 더 깊은, 아마도 우리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방을 가로질러 그녀 옆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제 몸무게에 눌리자 그녀는 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깨가 부딪히면서 제가 억누를 수 없는 전기가 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니요, 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아닌 것 같네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돌아오신 후 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차서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에 있을 때마다 공기가 더 두꺼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녀를 생각만 해도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그녀도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얽힌 채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소피아가 손을 뻗어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접촉은 망설임에 가까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마침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달아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지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둘 다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큰 소리로 인정하니 더 현실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이걸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요. 제 손을 꽉 잡은 그녀의 손은 저를 현재의 순간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해결책을 찾을 거야. 함께요. 그녀의 말은 제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위로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그녀의 말을 믿고 싶어도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훔쳐보는 시선 하나, 찰나의 접촉 하나에도 발각의 위협이 있었고
그 지식의 무게가 폭풍우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 옆에 앉아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호흡을 맞추면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눈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쫓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 후의 날들은 비밀과 일상의 미묘한 균형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묘함의 달인이 되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선을 훔치고 찰나의 접촉을 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이 충전되는 느낌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평범함의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 말하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정원에 함께 앉아있던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기는 따뜻했고 매미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늦어름의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고 우리 둘만 그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우리 사이의 편안한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 목소리에는 의도하지 않은 무게가 실렸지만 큰 소리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소피아는 눈썹을 치켜들고 입술을 살짝 일그러뜨리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의 진지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전 원래 그래요. 그녀는 벤치에 기대어 여유롭게 말하며 놀려댔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나는 웃었는데 그 소리는 가볍고 진심이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녀가 놀리듯 말했지만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맥박이 빨라질 정도로 강렬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마리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내가 한 말은 진심이었어. 우리 함께 해결하자고요. 그녀의 말은 의미로 무겁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나를 전율케 하는 맹세였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우리의 손가락은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얽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안정시켜 주었고 우리가 직면할 모든 도전에 대해 마음이 앞서가는 와중에도 저를 현재의 순간에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겨우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붙잡은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소피아를 사랑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우리의 것이었죠. 그리고 왠지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당신이 있는 한 우린 괜찮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개암색 눈동자가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희미해지는 햇살 등 우리 주변의 세상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 오가는 조용한 이해의 모든 것이 부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당장 모든 해답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연약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직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깔끔하게 포장되거나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공명하며 제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논리를 거스르고 규칙을 어기며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황혼의 황금빛 아래 소피아의 손을 잡고 여기 앉아있자니 후회할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며 중얼거렸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러자 그녀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얼굴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맞아요. 함께.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뒤로 사라져 정원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때 저는 묘한 평온함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긴 했지만 영원히 느껴지는 것 같은 미래가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혼자서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우리의 정체성, 유대감, 우리가 넘었던 경계 등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일을 잘못되고 금기시되고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기대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지만 소피아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의심은 더 부드럽고 조용한 무언가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매가 아니라 서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분류를 초월하고 논리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혈연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원초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견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은 저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밤 소피아가 부드러우면서도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제 손과 얽히듯 얽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끝에서 저를 다시 끌어당기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알아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반드시 뒤따를 판단을 상상하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소피아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온기가 제 안으로 스며들어 내 안의 폭풍을 진정시켰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어요. 말이야. 그녀의 말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게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인 두 개의 반쪽이 아니라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선택하는 온전한 두 존재인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였을까?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였나요? 그게 중요했을까요? 바깥 세상이 사라진 우리 사이의 고요한 순간에는 그 어떤 대답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을 밝히는 방식과 그녀의 시선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의심이 밤의 도둑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 사회가 금기시하는 방식으로 여동생을 사랑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아를 사랑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제 자신의 일부, 즉 이해하지 못했던 욕망과 이름도 붙일 수 없었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살아왔고 의문을 품어본 적도 없는 규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그 선들은 비에 번진 분필처럼 자의적이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이 방을 가로질러 깜박이는 것을 보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속삭이는 것만 겨우 넘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요? 소피아는 고개를 기울여 제 가슴을 조이는 듯한 강렬함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말은 나는 망설이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도요. 그녀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많이요. 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요. 우린 항상 달랐어요. 당신과 나오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은 종종 그랬던 것처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복잡성을 보았을 때 그녀는 명확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유대감이 깨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어떡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요? 소피아가 제 무릎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제스처는 작지만 의도적인 것이었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우린 재건할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함께요. 서로가 있는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확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제 의심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든 우리는 나란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번영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가 자유롭고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저는 확실한 답을 찾으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저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제 손에서 느껴지는 소피아의 따스함, 고요함을 채우는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존재가 저를 그 순간에 고정시키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빗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르죠.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소피아와 저는 우리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신중함과 용기의 균형을 유지하며 복잡한 관계를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싸워나갈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바깥 세상은 종종 먼 곳에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그 소음은 배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치는 시선 하나, 찰나의 접촉 하나에도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함이 있었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고 싶지도 않다는 조용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의 희미한 빛이 방 전체에 은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그녀의 침대에 함께 엉켜 누워 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숨소리에 가려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아는 그 질문을 생각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의 시선은 제게 머무르며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을 찾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녀가 사려 깊은 어조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서로를 사랑했어, 마리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고 우리 둘 다 발끝만 대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속삭이듯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머뭇거리며 손가락으로 제 팔에 없는 무늬를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제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눈은 저를 닮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녀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녀의 말은 폭풍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제 의심을 뚫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파격적이거나 복잡해 보일지라도 이 유대를 받아들이려면 제 자신도 몰랐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치 저를 그녀에게 고정시키려는 듯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피아는 작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함께요. 그녀의 확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나 서로를 잃지 않고 이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연약하지만 끈질긴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살아왔고 판단이나 거절이 두려워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를 만나면서 사랑은 규칙이나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과 말 사이의 공백, 두 영혼이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서 연결되는 조용한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날 밤, 달의 시선 아래 함께 누워있는 동안 저는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추측도 없이 그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주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용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의 결점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의심의 순간도 있었고 비밀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따뜻한 품과 심장 박동의 고요한 리듬에만 둘러싸인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때에도 누군가를 몇 번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피아의 숨소리와 밤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이 들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조용한 안도감, 평화로움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안식처 안에서 우리는 판단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벽에는 어떠한 정죄도 없으며 오직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조용한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순간 제가 가장 살아있고 온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소피아와 저는 사회적 기대와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이끌림 사이의 긴장을 헤쳐나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의심이 큰 소리로 속삭이며 우리가 선택한 것의 무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서라고 재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다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반성이 아닌 긍정을 보았고 한때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금기의 그늘에서는 가장 강한 유대감도 흔들릴 수 있지만 구원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여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그 진실은 저를 붙잡아 줍니다. 서로가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논리를 거스르면서도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유대감을 짐이 아닌 선물로 사랑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페이지에는 빈칸이 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피아가 제 곁에 있는 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희망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의 유대감, 그리고 아무리 파격적이더라도 사랑은 항상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약속에 힘을 얻어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